시술하고 난 뒤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잡티는. 만약에 레이저 하고 나서는 물이 안 닿아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자꾸 레이저 얘기하는데 난 자꾸 약 얘기하잖아. 친구 좋아졌다고 나도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이제 얼굴에 이제 잡티가 하나 둘씩 늘어갑니다. 원장님은 잡티 좀 없으신 것 같은데. 나이에 비하면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잡티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텐데 네.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은 기미 같은 게 올라와요. 기미는 없어요. 올라오죠. 코 이런 데 지금 화장에 가려져 잡티예요. 있는데 아, 잡티예요? 아, 다 보여. 화장으로 뭘 아, 가려. 기미는 잡티 아니에요? 네. 잡티란 용어가 의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네. 가을에 가면 들국화가 피어 있어요. 그다음 그 이름 모를 그 이제 개망초부터 꽃이 여러 개 펴 있어요.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 그래? 잡초. 잡티가 그 개념이에요. 아. 갈색의 반점, 네. 아니면 진한 약간 검은색의 반점, 네.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잡티. 잡티라고 얘기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많은 분들의 환절기 피부 고민인 잡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장님 이제 피부과가 이때 가장 바쁘다고 했잖아요. 환절기에. 요즘 일단은- 어떻게 바쁜가요? 뭐 여름에 실컷 놀고 나면 의사들이 그래서 되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원장님도 요새 행복하세요? 아, 저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귀찮아요.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지금 편집해 주세요. 일단 잡티라고 하면은 뭐뭐 있나요? 애기 피부를 딱 놓고 얘기해보면 그게 이제 깨끗한 피부예요. 나이가 들면 뭔가 자꾸 이제 흠집이 나잖아요. 네. 그거를 피부과 의사들이 보면 온갖 이름을 다 붙여줄 수 있어요. 의학 명칭을. 일단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기미. 이게 네. 그럼 왜 저는 이건 기미가 아니라고 하셨죠?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기미는 일단 좌우 대칭이에요. 진짜요? 좌우 대칭이에요. 한쪽만 있는 기미는 무조건 없어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이따 설명하고. 그다음에 모양이 네. 넓은 붓으로 한 획으로 쫙 그어져야 돼. 쫙.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분 여성분이라면 왼쪽, 어듯하는 여성이라면 오른쪽. 이런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꼭 외부 영향만 요인이 아니란 얘기네요? 내부 요인이라는 얘기지. 아, 그럼 저는 이건 뭐죠? 잡티. 노인성 흑자. 흑자? 흑자는 처음 들어봐요.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노인성 흑자하고 잡티를 같은 개념으로 좁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의학용어로 시나일, 노인성, 렌티젠, 잡티, 흑자 이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히 보고 네. 그 다음 사진이 요거- 요건가 봐요. 이제 까만 거 빼고요. 그냥 갈색 반점 톡톡 찍어놓은 거 있죠. 네. 네, 죽은 깨. 죽은 깨. 네. 이것도 좌우 대칭이에요. 죽은 깨도요. 네. 작은 붓으로 콕콕콕콕 깨 모양으로 생겼어요. 죽은 깨가 얼굴만 생기는 건 아니죠. 그 미국 배우들,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화장 많이 안 진하게 해요. 네. 리얼하게 나오잖아. 아, 상반신까지. 다 오. 노출된 데는 다 있고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피부가 흰 쪽은 죽은 깨가 잘 생기는데 네. 생기는 원인은 역시 이거 유전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흑인들도 네.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인종적으로 덜 생기고요. 있어도 잘 안 보이겠죠. 아, 인종적으로 덜 생기는구나. 자, 다음입니다. 네. 이거는 검버섯. 아, 검버섯. 네. 검버섯은 나이 들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노화로 생기는 겁니다. 그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거는 검버섯은 아닌가요? 한 80이 되면 검버섯처럼 두껍게 자라면 검버섯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죠. 아, 두껍게 자랄 수도 있어요?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 아, 튀어나올 정도로? 네, 튀어나와 있잖아요. 딱 봐도. 그러면은 튀어나오지 않은 애들은 흑자. 흑자나 검버섯은 다 노화 현상이에요. 그리고 피부 염증 때문에도 잡티가 생기잖아요. 잡티가 아니라 그건 색소 침착.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계속 남는 것도 있던데요? 아니요. 그건 없어져야 다른 돼요? 거예요. 아, 여드름, 상처 네. 이런 건 전부 다 염증 반응이잖아. 네. 인플라메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포스트 인플라메이터리. 그러니까 염증을 앓고 난 다음 포스트에 생기는 하이퍼피그멘테이션, 색소 침착. 그리고 안 없어지는 애들은 뭐죠? 안 없어지는 거는 그냥 그 사이에 나이가 들면서 흑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여드름이 많이 나서 이게 생겼다라고 억지로 경강부해 갖다 끼워 맞히는 거지. 일단 그럼 이런 거하고 이제 이런 잡티하고 점은 다르잖아요, 또. 아, 점은 뭐 그냥 누가 봐도 점이지. 우리 피부에 색소 세포가 있어요. 네. 멜라닌 세포. 네. 그게 멜라닌 세포가 좀 많이 자라면 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그렇게 나중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점도 있지만 왜 타고나는 점들 있잖아요. 선천성 모반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무슨 세포 분열할 때 뭔가 이제 세포에서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점 많은 사람이 점 없는 사람보다 암 발생 확률이 높다. 뭐 네. 이런 얘기 있던데. 선천성 모반은 날 때부터 있는 점이에요. 근데 그 점의 사이즈가 직경이 15cm가 넘어가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악성으로 변할 개연성이 높아요. 근데 그 이하의 점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점들이라는 것이 마찰이 심한 부위. 여자들 브레이저 라인, 네. 남자들 허리 벨트 라인,
손바닥, 발바닥에 점이 있으면 네. 오랜 세월 살면서 마찰이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악성으로 변할 개연성이 높아서 아 그래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점 세포가 그게 양성 종양이에요. 마찰이 기계적 마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찰이 될 때 있는 점은 빨리 없애라. 네, 어쨌든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가는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게 이제 생기는 원인하고 치료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 다르니 치료가 다를 수밖에요. 자, 김이 생기는 원인 1번 유전이에요. 생길 사람과 안 생길 사람이 정해져 있다. 햇빛 아니고. 그러면 김이 생긴 사람은 햇볕만 보고 김이 안 생긴 자는 집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좀 많이 본 사람 잘생긴 것 아니요. 같던데. 아니에요? 1번 유전, 2번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기미가 왜 첫 임신 때 많이 생기냐면 임신하면 호르몬 레벨이 쫙 올라가요. 에스트로겐 레벨이.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면 유산돼요. 네. 그래서 임신 10달 내내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은 농도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폐경이 되면 기미가 없어져요. 할머니 얼굴 보면 이게 기미는 대부분 다 없어져요. 대신에 얼굴이 검버섯? 늙어서 검버섯이 생기지. 그 폐경이 싫어서 에스트로겐을 먹는 분이 있어. 그러면 사라지던 기미가 다시 올라와. 옛날에 호르몬제를 갖고 피임을 많이 했어요. 경구 피임약이 전부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피임약 먹으면 올라와요. 다들 막 날렸어.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지는 않아요. 아니 너무 그죠? 너무 네.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 우리는 당연히 햇빛 많이 봐서 생긴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얘기하잖아요. 다수가 말하는 것이 민주적으로는 옳을지 모르나 의학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자외선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세 번째. 그래서 그치, 여름에 그치. 진해지고 겨울에 흐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없는 사람은 월경을 하든 피임약을 먹든 자외선을 쪼이든 얼굴이 시커매질 뿐이지 기미는 안 생겨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속이 편해서 기미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거의 없어. 남자가 기미 생길 정도면 정말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편평사마귀도 잡티를 오해하기 쉽다고 하는데 편평사마귀는 뭐예요? 바이러스 감염증이에요. 아 바이러스. 이게 우리 이제 피부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그래서 HPV라 그래요. 많이 얘기했던. 인유두종 바이러스. 네. 이 바이러스가 얼굴에 감염되면 편편사마귀,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감염되면 그냥 사마귀, 여자 질 속으로 들어가서 경부에 닿으면 자궁경부암. 다음에 한번 저희가 네. 또 묶어가지고 낭종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잡티인 줄 알았다가 백반증이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던데 백반증은 하얗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상관없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저걸 갖고 또 뭐 얼굴에 백반증이 생겼다고 쫓아오는 분이 있어요. 보면 잡티야. 아니 하얗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도 또 자기 어디서 잡티라고 들었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인터넷하고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진단을 하고 와요. 백반증은 흰색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특히 팔다리에 네. 적상, 물방울 모양으로 생기는 네. 색소 탈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건 뭔가요 그러면? 이건 노화 현상으로 그냥 동글동글하게 색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흰 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근데 이제 백반증하고는 또 다른 게 백반증은 지도 모양으로 자라요. 이렇게 아메바 모양으로. 점점 커지나요? 경계가 크죠. 아니 백반증이 근데 요즘에 좀 꽤 생긴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서 그래요. 백반증은 나이 들어서 잘 안 생겨요. 면역이 활동적인 젊은 사람한테 잘 생기죠. 이 멜라닌 세포, 네. 내 몸에 우리 갈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이제 쭉 있어서 우리가 피부가 갈색이거든요. 흑인 것들은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까만색이고 백인들의 경우는 원래 희니까 백반증이 생겨도 잘 몰라. 근데 동양인한테 이게 잘 생기는 경우가 제 1번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왜 나를 공격하겠어요? 피곤해서. 치료 방법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냥 제일 좋은 게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약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다 나와요. 하이드로키논, 레티노이드, 스테로이드, 아젤락산 이게 다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멜라논이라고 동화정에서 나온 거 있어요. 멜라논? 멜라닌을 없앤다. 그래갖고 이제 멜라논 크림인데 네. 거기는 레티노이드하고 하이드로키논하고 약간의 스테로이드가 잘 믹스돼서 한국인한테 딱 맞아요. 이거는 그냥 그러면은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아. 일단 와야 돼. 지금 정도면 멜라논이 답이에요. 이거 바르면 좀 없어져요? 네, 네. 그럼 약간 이거 처방 받은 다음에 그냥 매일매일 그냥 화장품 바르듯이. 밤에 한 번씩만 바르면 돼요. 이 백반증은 근데 잡티랑은 치료 방법이 좀 다른가 봐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이고 바르면 자가 항체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지는 게 스탑되죠. 그래서 6개월에서 한 2년까지 있어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잘 쓰면 요런 데 있는 건 거의 없어져요. 조금이요. 한 신기해요. 부분이. 이렇게 살점이 있는 얼굴 부위는 잘 나요. 아. 근데 살점이 없는 요런 데가 잘 안 나. 말단 부위, 입 주위, 얇은데 요런 데 생긴 거는 치료 결과가 잘 안 좋아요. 이유 몰라요. 그래서 약을 먹고 바르다가 좋아지면 그다음에는 이제 자외선. 이 자외선이 나쁜 놈인데 네. 이럴 때 또 쓰면 좋아요. 아. 그래서 어떤 광감미성 약물을 먹고 자외선 UVA를 쪼여주면 네. 색깔이 올라와요. 아오. 푸바라는 것도 있고 UVB를 갖고 하는 치료법도 있고요. 이게 이제 넓은 파장대를 쓰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엑시므 레이저라고 그래갖고 원하는 파장,
치료 효과가 있는 파장만 스페시픽하게 딱 잘라갖고 레이저로 만든 것도 있어요. 역시 네. 과학기술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잡티를 네. 좀 완벽하게 없앨 수가 있는 건지. 치료하면 제일 좋은 게 여기서 세 쪽에서 어느 게 치료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치료 제일 잘 되는 거요? 네. 아무래도 제일 옅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의학 정보는 대부분 잘못됐어, 맞아요. 잘못됐어. 네.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 검버섯 저 진한 거 있죠. 어. 저 환자 오면 제일 좋아해. 드라마틱하게 더 없어지는 게 보이니까. 보이죠. 저게 치료해봐요. 저게 딱 하고 나면 일주일 지나면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아하. 일단 검버섯 중에 제일 좋은 게 만져서 두들두들한 거, 제일 지저분한 거, 제일 보기 흉한 거. 그게 제일 치료가 쉽다. 긁어 부스럼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흐린 거. 기미 같은 거. 저 기미를 레이저 하잖아요. 그 제 결과가 안 좋아서 진해지면 뚜렷하게 갈색이 남죠. 아. 별로 지저분하지 않는데 청소하다가 도자기 깨먹는다. 시술하고 난 뒤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잡티는. 만약에 레이저 하고 나서는 좀 예를 들면 물이 안 닿아야 된다던가. 이게 자꾸 레이저 얘기하는데 난 자꾸 양 얘기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귀에는 자기가 레이저에 꽂혀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좋은 정보 약 바르면 돼요라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 그만큼 결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약을 발라보고도 안 되는 경우에 레이저를 다음으로 선택한다라고 생각하고 레이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스킨 타입을 1번부터 6번까지 나누거든요. 한국 사람은 피부 타입이 3, 4, 5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백인, 스칸다나비안 백인. 스킨 타입 2번은 뭐냐면 그 밑에 조금 내려와가지고 영국, 독일까지 내려온. 그다음에 스킨 타입 3번이 뭐냐면 라틴. 4번이 표준적인 황인종. 그런데 표준적인 황인종 중에서도 보면 얼굴이 뽀샤시한 사람이 있어요. 네. 거기 3번. 5번은 보면 이제 우리가 저 얼굴이 그무티티한 사람들, 까무잡잡한 사람. 태국 사람들, 저 동남아시아들. 거기 6번이에요. 네. 우리 동양인은 3, 4, 5번이 있단 말이에요. 네. 3번은 레이저를 하면 결과가 좋아요. 5번은 하면 대개는 결과가 안 좋아. 왜죠? 염증 후 색소 침착. 포스트 인플라메이터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라고 PIH라고 의사들은 약칭으로 써요. 왜 그러냐?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는 되게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본인이 바닷가에 나가보면 제일 잘 알아요. 바닷가에 나갔을 때 화상 입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가자마자 시뻘겋게 해갖고 한 있죠, 번 있죠. 일주일 바닷가 여행 갔는데 하루 갔다 오면 집안에서 맨날 얼음찜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예후가 좋아. 5번은 일주일 내에 잘 놀고 집에 갈 때 되면 시커매져가지고 네. 허물이 벗어지나 안 벗어지나 그러고 끝나는 사람들. 스킨 타입 4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숨어있는 이런 데 한두 군데만 해보라 그래요. 왜냐면 확률이 반반이에요. 여기가 좋아지면 여기도 좋아질 거니까 나머지 그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 단계에서 안 할 사람이 하면 어떤 게 해도 안 좋은 거예요. 금버섯 심한 하얀 사람이 좋아졌는데 까마잡잡하게 기미 있던 사람이 나도 레이저 해주세요. 하고 나면 울지. 이 원장 있는데 이렇게 저 다 공개하셔도 돼요? 이걸 다 알아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약간 영업 기밀 느낌이거든요. 아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요? 의사들이 다 이렇게 진료해요. 의사들이 말이 짧으면 그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말이 길잖아요.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좋아졌다고 나도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친구는 성격이 맞는 사람이지 피부가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봐봐 이거 봐 우리가 정확한 정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반대잖아요 막.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정확한 정보가 너무 정보는 많아서. 돈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돈을 벌을 때는 보면 주식도 매한가지잖아요. 네. 정보가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들어가면 맨날 돈 잃지 돈 딸 수가 없어요. 일부 따는 개미가 있지. 정보의 일방성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도 얘기하면 약 바르면 돼요 그러니까 눈이 땡그레지잖아. 네.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아니 거는 왜냐면 이거를 저는 이제 레이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있잖아. 그럼 아까 내가 사진 석 장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고 본인이. 여러분 진짜 정확한 정보를 네. 전달해드리는 함익병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진료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